유권자가 된다는 게 저는 진짜 국민이 된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의무와 권리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성인의 전유물이었던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면서 이제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민주주의, 내 삶에 꼭 필요한 가치임을 알아보는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 현장을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민주시민 교육은 배를 타고 먼 바닷길을 건너 섬마을로 향합니다. 저는 선거연수원의 초분 교수로 있는 유정화라고 합니다. 네, 지금 또 가는 심정이 어떠신지. 식상한 얘기 같지만 기대고 설레이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 기대가 되네요. 오늘 강의를 해줄 선생님은 섬마을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를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나를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조직화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즉 사회적 관심을 좀 성장시키는 일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뱃길을 30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완도 노화고등학교. 머지않아 유권자가 될 우리 학생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의자 지금 가서 의자 움직이면 안 돼요. 오늘 교육 듣는 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유권자가 된다는 거에 약간 설렘도 있고 성인이 된다는 거에 설렘도 있어서 좀 기대돼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유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거쳐서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교육에서는 선거 절차와 필요성, 투표권을 어떻게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민주시민이란?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이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민주 시민이라.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존중하는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지식과 의견을 잘 듣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도 표명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대표자를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우리 아이들. 잘 할 수 있을까요? 요새 고등학생 학생들도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들이 확고하게 맺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까지도 잘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나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져보자. 자, 이렇게 실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만약에 내 직업이라던가 내가 후에 할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거나 또는 한 가지 일을 극도로 생각하는 일이 된다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감 있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 강의를 듣고 내 투표가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다. 내 이 한 표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오늘도 배를 타기 위해 나선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교수님 오늘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저 흑산도에 있는 흑산초등학교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도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섬까지 먼 여정을 떠나는군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곳은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흑산초등학교.
시끌벅적한 초등학교 아이들. 민주교육을 듣기엔 아직 어리지 않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육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훈수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민주시민으로서 양성이 되면 그들이 모인 곳이 결론은 민주사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그렇다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을 배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진행할 토론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많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민주주의라는 주제만으로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법도 한데요. 금세 영상에 빠져들어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수업이 지루하지만은 않은 듯하죠. 토론을 진행해 볼 거야. 이름하여 월드카페식 토론. 월드카페식 토론이란 그룹별로 각자 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정한 아이들.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약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약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은 모두 주제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적으면서 생각을 펼쳐나가고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도 들어보면서 의견을 넓힙니다. 이제 정리한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볼 시간. 네, 저희 모두의 주제는 외모가 차별을 돋보일 되는 것은 정당하다였고 사람마다 외모가 다르고 개성도 다른데 외모로만 평가를 하면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서 대부분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다는 걸 알았고 모든 의견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는 평소에 토론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토론은 반대 찬성을 나눠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 토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하는 방식의 토론이니까 좀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평소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한 고학년 친구들 수업이 끝나면 이번엔 귀여운 저학년 친구들 시간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여기 몇 학년 모여 있어요? 1학년. 어떤 것이 민주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이걸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적힌 블럭을 쌓으며 단어들과 친해지는 건데요. 민주주의인 것은 빼서 그대로 갖고요. 아닌 것은 그대로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민주주의인 것을 뽑아라. 시작! 블럭 빼기 놀이를 하면서 블럭에 적힌 단어를 새롭게 익히고요. 딱딱한 수업이 아닌 쉽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친구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피었습니다. 생각 조언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모아주고요. 아니라는 것은 이쪽에 지금 나누기. 지금부터 시작!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두 가지를 직접 구분해보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단어들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 짧은 시간에 꽤나 잘 해냈죠? 보면서 새로운 그 단어들이 나올 때 이거 뭐지? 이거 맞나?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를 여기서 동그라미 쳐볼 거야.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요? 비밀선거요. 비민주주의인 건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예요. 놀라울 만큼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 알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 우리 친구는 어떤 거 알게 됐어요? 저요 민주주의. 어떤 거 알게 됐어요? 저요? 그냥 비밀선거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손? 자. 재밌었어요. 재밌었군요. 재미있게 흘러간 오늘 수업 시간.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준 아이들 덕분에 선생님도 뿌듯한 마음인데요.
아이들도 민주주의와 친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겠죠. 학생들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 게임도 하는 모습에서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였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이면서 리더가 될 우리 초등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조금 더 본인들이 사는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매우 귀중한 시간 함께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들을 줄 아는 것. 함께 생각하며 토론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자세를 갖춰갈 우리 아이들. 미래에도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기요. 네? 혹시 너무 아까 예쁘셔서 그런데 연락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저 남자친구 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차가웠죠? 아, 사실 제 마음이 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온기 가득 안아줄 수 있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는 오늘의 주인공. 최광근 작가만의 웃음과 행복을 담은 특별한 작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먼저 와 반기는 마음 따뜻해지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어디 있는데? 저긴가 봐요. 가볼게요. 와. 최광근 작가의 집이자 작업 공간을 찾아가 봤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우와, 예술가의 느낌이 쫙 물씬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옹기하는 사람이고요. 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와, 그럼 작가님 작품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예, 그럼 한번 둘러보시죠. 좋아요. 예. 가실까요? 예. 최광근 작가는 충북의 대표 전통공예 작가로서 옛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 전통 옹기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우와. 그의 작품에는 요즘 흔치 않은 옛 정취가 담겨 있는데요. 마치 오랜 시간 내 곁을 지켜온 친구 같은 친근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와, 작가님 저 들어오는데 어떻게 옹기를 보고만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할까 싶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옹기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테지만 어머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옛날 생각이, 고향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드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이 낙관이 소옹이에요, 소옹. 웃음 소자에다가 또 도공자, 옹기옹자를 써서 소옹으로 이렇게 낙관을 정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한참씩 설명을 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 새로운 것이 주는 자극적인 느낌을 쫓아가게 되는 요즘인데요. 최광근 작가는 우리가 잃고 있는 마음의 웃음을 전통 옹기를 통해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와, 작가님 이건 정말 생소하게 생겼어요. 처음 보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이름 소주골이라고 하고 막걸리나 탁주를 갖다가 그 솥에다 담은 다음에 이걸 올려놓고 열을 가하면 거기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열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떨어져서 그게 아주 독한 소주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소주를 많이 내려 먹었어요. 발효된 술을 증류할 때 사용하던 소주고리처럼 옹기는 선조들의 지혜와 발효과학을 담은 문화유산인데요. 오늘도 옹기 안에서 지금 이 시간이 숙성되고 있을 테죠. 우와, 이거 열어봐도 돼요? 그러면요, 열어보지. 네. 우와, 엄청 깊네요. 야호! 옹기를 보고 있으니까 엄청 행복해졌는데요. 이 행복한 마음을 저도 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만들면서. 가능할까요? 이 옹기가 금방 배워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내가 한번 만들 테니까 옆에서 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행복의 기운을 가득 이렇게 불어 넣어드릴게요. 내 손으로 만드는 옹기에 웃음이 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물레를 돌린다는 최강근 작가. 흙가리를 어깨에 올리고 오롯이 감각에 집중합니다. 작가님, 저도 한번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정말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하는 거 봤죠? 네. 그러면 한번 해봐요. 그 안근개, 바깥 근개에다가 대고서 이 두께를 맞춰주고 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낀 다음에 천천히 살살 돼야 돼요. 그렇지. 긁히듯이. 오오오오. 재밌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작가님. 죄송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잘한다고 자만했다가 바로 망가뜨렸어요. 신비한 동양의 그릇이라 호평받는 우리의 전통 옹기. 그의 옹기 인생 첫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옹기를 이렇게 또 접하신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한 만큼 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원래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운동도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도 좀 그리고 도자기를 하면은 그것도 손으로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해서 좀 도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도예과에 입학한 그의 나이 53. 평범하게 살았다면 적당한 나이에 은퇴해 안정된 삶을 살았을 그였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아내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점심 식사를 사준 적이 없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주문을 해놓고 한참 말을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사표 내고 왔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뻥 했는데 이게 잘못 들었나? 그동안에 이제 남편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들이 팍 스치더라고요. 그로부터 1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남편은 명실공히 공방장으로서 도공의 꿈을 이룬 옹기쟁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딸도 큰 딸도 엄마 생각을 많이 한대요. 엄마가 많이 참고 이겨와서 우리도 이렇게 힘든 거 잘 참아왔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작은 여유가 생긴 게 둘이 차 한 잔을 마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집에 남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한 게 옹기 구경을 하러 왔는데 여기 탁구대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옹기하는데 이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력도 길고 또 그 남는 짜투리 시간에는 또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 사니까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럼 실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실 수 있어요? 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자, 화이팅! 예.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내와 웃으며 살아가는 삶. 하지만 마음 한켠에 미처 못 전한 진심이 있습니다. 옹기 공부한다고 한 4년을 밖에가 돌아다녔을 때 당신이 어렵게 혼자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고생한 거 내 다 아는데 지금도 제대로 그걸 보답을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 아무튼 그동안 여러 가지 고마웠고 언제나 늘 언제나 앞으로도 늘 사랑할 겁니다. 사랑해요. 공예 작가로서 자리를 잡은 뒤 모교에서 옹기를 가르치기도 했던 최강근 작가. 전통 옹기의 고귀한 얼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정말 선들에서 진짜 옹기를 배울 사람을 찾는 중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옹기 배운다고 왔으니까 진짜 옹기를 정말 제대로 할 건지 아마 시험 기간,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은 좀 고되긴 하지만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많은 걸 좀 얻어가는 것 같고 네, 진짜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공기는 드나들지만 물은 새지 않는 옹기는 마치 세월은 흘러도 세월을 타지 않는 독보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요. 최강근 작가는 행복한 마음까지 덤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옹기 인생 좀 잘 같이 함께 둘러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있으세요?
이 옹기도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는데 또 바람이 있다면은 정말 내 걸 다 이어받아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가님하고 정말 흙을 같이 만지면서 이 어깨에 묻은 흙의 흔적처럼 이 옹기 전통의 흔적이 꾸준히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할게요. 작가님 화이팅! 화이팅! 예! 흙, 물, 불, 바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빚어지는 옹기. 누구보다 오래오래 옹기를 만지고 싶다는 최광근 작가의 뚝심이 느껴지시나요? 그의 손끝에서 빚어질 전통 옹기 이야기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남해바다의 아름다운 섬 금오도. 이곳에 섬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는 외국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귀여우신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 저희랑 되게 소통하려고 하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태도가 보여서 되게 좋은 쌤인 것 같아요. 섬의 여러 학교를 오가면서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케네스 윌리엄 홈즈 선생님. 능력 출중한 원어민 영어 교사이자 소탈한 마을 주민인 그를 사람들은 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케네스 선생님이 머무는 곳은 금오도 우실마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교육의 중심지죠. 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섬마을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 2007년. 그동안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120여 명 학생들이 케네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한국어로 한국 관련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쌤이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되게 쉬운 영어로 대답해 주셔서 되게 좋아요. 글 쓰고 이런 것보다는 말하고 활동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요. This is a drawing race. I'll give you a sentence, and if you can draw the picture, and if you are first, the first one to finish. 켄 선생님의 수업 시간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케네스 선생님 수업의 장점이죠. Pleased to be here and doing these lessons, and hopefully there's some enjoyment amongst the students, and well, certainly for myself, because my pleasure is mainly about the students speaking English. You know, that's enough for me. 여수의 섬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원어민 영어 교사 케네스 선생님. 고향 뉴질랜드에서 법조계 일을 했었던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대도시보다 조용한 시골을 좋아하는 성향은 그를 남해의 섬 금오도로 향하게 했고 어느새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Did you play this game when you were a child? Yeah, Yes. a very, very long time ago. Very long time. Yes, me too. It should have some numbers and word inside. Yeah. So I think the student cannot understand this game. No, no, it's quite.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영어 교사가 서로 도와가며 영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영어 실력에 어떤 결손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전혀 결손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아이들이 유창하고 원어민을 만났을 때 막힘없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In the classroom to translate, to make sure the students are on task. If I'm not sure they understand me, well, can always check
and then once that's done, we can carry on with the activity or the lesson, and it's far more effective when there's not just me, there's a Korean co-teacher, and yeah, works a lot better that way. 켄 선생님은 학교 안에 있는 관사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영어 회화 수업을 가르쳐온 베테랑 선생님이지만 그는 여전히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도시에는 흔하디 흔한 영어 학원 하나 없는 섬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켄 선생님. 그는 긴 시간을 함께 해온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And it was all in English, and it was cooking. You know, so they had to make a recipe, tteokbokki. We had a tasting competition. Again, everything, the answers about who was the best have to be in English. Teachers came down, vice principal came in, there was a judge, the principal came in, that kind of thing. That was my English cooking class, you know, so. How about my child? You know, Byung-hyun. Yes. Byung high class. Yes. How was he? Oh, he's always quiet. He's very quiet and. So silent. Yeah. Every day. Every day. So it's quite. Yeah, maybe he's. Yeah. Maybe shy about speaking. That's okay. Many students. 학교에 올 때 아이들도 만나지만은 선생님도 만나서 가끔씩 이렇게 짧은 영어라도 인사를 하고 또 아이에 관련된 소식도 듣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이들에게도 그 원어민은 어려서부터 계속 접하고 생활을 하니까 이제 거부감도 없고 부담도 없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친숙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의 선생님 곁에는 늘 학생들이 머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을 만들죠. 이거 뭐예요? 학생들은 켄 선생님이 오래오래 금오도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수업할 때 항상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같이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성격부터 가족 관계까지 속속들이 알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 금오도의 모든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케네스 선생님. 2022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영산강을 따라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마한. 옹관, 금동관으로 알려진 마한이지만 진짜 그들의 모습은 토기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한 문화권인 담양. 이곳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해 토기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마한 토기 복원. 그 당시 토기를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저희 호남문화재연구원은 마한 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마한 토기 제작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토기로는 30여 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그중에 마한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10여 종을 대상으로 해서 각 종에 10점씩을 해서 총 100여 점을 복원 제작하였습니다.
문헌 자료가 부족한 고대 사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토기. 특히 마한의 토기는 옹관 제작 기술과 연관이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시루, 완 등 마한을 대표하는 토기를 복원하면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산강 유역에 흙을 캐서 늘 토기 빚기를 즐겨 했는데 이번에 이런 특별한 마한 토기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진행하면서 그렇게 익숙치 않는 도구 쓰임이라든가 흙의 성질이라든가 그 재현의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듯합니다. 가마에서 2일 동안 굽고 또 5일 동안 식혀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드디어 토기가 완성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복원 사업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멋진 자태를 뽐내지만 첫 시도 만에 완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전혀 연이 안 먹었어.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이 복원 대상인 것을 앞쪽에서 가마를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쪽에는 가마 성능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뒤쪽은 온도도 낮고 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거의 뒤쪽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다음엔 토기 복원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오메, 이것도 가버렸어. 실제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토기들은 좀 잘 나온 것 같지만 테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살짝 이번에 변형을 살짝 줬었는데 화질이 조금 많이 섞이게 테토를 조금 줬었습니다만은 추후에 할 때에는 테토 역시 기존의 토기들하고 하고 그냥 유사하게끔 나올 수 있도록 또 제작할 예정입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못지않게 가치와 의미를 지닌 마한 토기. 조각만 남아 전해지는 아쉬움보다 이제라도 우리 곁에 온 토기가 고마운 마음인데요. 독특한 모양과 섬세한 무늬가 특징인 이번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한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희망하면 영어로 hope, H-O-P-E. 오늘 이 희망과 관련된 마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홍천군 서성면의 한 시골 마을. 조용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이곳은 희망을 일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활기 넘치는 마을입니다. 다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아람마을의 이야기, 지금 소개할게요. 희망을 찾아온 김진아 리포터. 그런데 웬 농장이죠? 홉 산업 출발지? H-O-P-E, 희망을 찾아왔는데 여기 희망이 있는 곳이 맞나요? 네, 맞아요. H-O-P-E는 아니고 H-O-P. 아, H-O-P요? 네. 흔히 호프라고 말하는 이 농작물. 바로 맥주의 원료가 되는 덩굴식물 홉입니다. 실제로 30년 전까지만 해도 홍천군은 국내 홉의 주산지였다고 하는데요. 요즘 홍천군 서성면에선 이렇게 토종 홉 농사를 짓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요 가루가 맥주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요? 향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네네. 오! 근데 이거 약간 수제 맥주 냄새 나죠? 수제 맥주 냄새. 과일맛 나는 맥주 냄새 나요. 수제 맥주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우리 호흡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수소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 멸종했던 호배 이제 가져와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번식을 해서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된 거예요. 수입산 호배 밀려 완전히 사라졌던 홍천 토종호흡을 다시 찾아내 번식시키고 판로를 개척해온 홍천의 농민들. 처음엔 무모한 도전 같아 보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진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주고 와서 맥주도 마시고 또 숙박도 이루어지고 캠핑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마을이 농업 외의 수익들이 늘어나고 안정된 소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로 쑥쑥 타고 오르는 홉 덩굴처럼 맥주의 성지로 마을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길 기대할게요. 홉 농장이 희망을 일구는 곳이라면 이곳은 희망으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더없이 로맨틱한 이 카페에는 뜻밖의 과거가 있다는데요. 홉을 말린 거를 건조하는 말리는 건조 공장이었어요. 공장? 그리고 50년 전 조선 맥주 주식회사의 홉 건조장으로 지어진 이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마을의 흉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다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 예쁜 카페로 재탄생시켰다는 사실. 빈티지한 감성은 그대로 살리고 곳곳을 말린 홉으로 장식해 공간 정체성을 지키고. 와, 이 정도면 어떻게 찍어도 인생샷 건지는 스튜디오 아닌가요? 방문객들에겐 여행 명소, 주민들에겐 편안한 쉼터. 카페는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버려. 이곳은 평소에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찾는 마을 사랑방이랍니다. 아람마을 곳곳에선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공원에 개구리 조형물에 마을 축제도 개구리 축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마을에 개구리가 많은 걸까요? 자연과 사람과 공존해서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개구리를 좀 살리는 되살리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마을 주민들의 뜻입니다. 개구리와 자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도예 공방. 체험객들이 만든 가지각색의 개구리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개구리 원해요? 원한다면 만들기에 도전하세요. 도예가 선생님에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개구리 만들기 체험. 김진아 리포터,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만의 개구리 왕자님을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만든 개구리입니다. 아니,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요? 네네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진한 쌍꺼풀이 딱 진아 씨 이상형이네. 다양한 도예 작품들이 탄생하는 이 공방에선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라기엔 다들 놀라운 솜씨. 생업에 바쁜 틈틈이 이렇게 모여 교류도 하고 자기 개발하는 성취감도 높다고 합니다. 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제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어떤 그런 제 만족감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농촌에서 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작은 공방. 그야말로 소확행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여기 시골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살 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언니들 보면은 농사 지으시면서도 이렇게 여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대다수의 마을들이 소득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그 꿈을 꾸지만 저희는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즐겁게 일하시는 거죠. 함께 행복하길 꿈꾸는 마을.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마을. 소중한 자연과 공존하려 노력하는 마을. 홍천군 서성면 아람마을이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방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1월부터
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로 두툼한 살점과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방어. 여기에 고소한 찜으로만 즐겼던 랍스터를 회로도 즐길 수 있는 이색 랍스터회까지 쫄깃하거나 부드럽거나 특별한 화로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의 한 식당. 널찍한 수조 안에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온 화로들이 산지의 신선함 그대로 대기 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방어도 만났습니다. 겨울철이면 산란을 앞두고 살이 단단해지고 지방이 많아져서 더욱 맛이 좋아진다는 겨울바다의 진미입니다. 어머 진짜 커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약간 차가울 때 방어가 살이 더 단단해지고 하니까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올라가 계시면 맛있게 떠드릴게요. 저 기대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다른 어종과 다르게 방어는 클수록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부위별로 생김새도 다르고 맛도 다른 방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서 골라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울 땐 겨울철엔 뭐다? 방어. 방어다! 이게 한 마리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색깔이 다 다르고 다 다른 물고기 같아요. 예, 부위별로 쓸어놔서 그렇습니다. 약간 뱃살 쪽은 식감이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이고요. 꼬리 쪽은 약간 쫄깃쫄깃한. 등살은 약간 부드러움. 말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식감을 다 네,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와. 꼬리살부터. 부위별 방어 맛 탐험을 시작합니다.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예. 담백해요. 예. 뱃살 쪽 한번 드셔보시죠. 뱃살. 뱃살 쪽이 기름기가 제일 많고 그 방어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의 꽃 뱃살은 어떤 맛일까요? 왜 꽃인지 알겠네요. 예. 기름 맛이 느껴지면서 그 지방 맛 그리고 아삭아삭해요. 예, 맞습니다. 따라가지고. 마치 모든 회를 먹는 것처럼 부위별로 확연히 다른 식감에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방어.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방어도 진짜 저는 별 5개였거든요. 예. 방어는 별 10개. 이 맛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는 손님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은 데다 역시 겨울철 회 중에 으뜸은 방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회를 아예 못 먹는 사람 먹겠는데? 지금 제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회 많이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솔직히. 11년 알고 지냈거든요. 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방어. 일반 회와는 그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기름기 70, 그 식감 30. 부드럽고 고소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식감 괜찮다, 진짜. 방어와 함께 맛볼 또 하나의 인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이 말이 돼요? 특히 이 랍스터! 저 랍스터 회를 처음 봐요. 랍스터 몸통은 네. 찌거나 해물탕 탕으로 드시는 거고요. 네. 꼬리 쪽은 회로 드실 수 있고요. 싱싱한 랍스터라면 꼭 맛봐야 한다는 랍스터회. 꼬리에서 소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더욱 진귀한 데다 독특한 식감이 매력적인 별미 중의 별미라고 합니다. 진짜 탱글탱글해요. 그 시원하고 그 탱글한 식감이 딱 들어오는데 씹을수록 그 고소함 있잖아요. 랍스터 먹을 때 그 게살 먹을 때 그 고소함이 같이 느껴지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회는 처음이에요. 약간 포도알 씹는다는 느낌? 예. 맞아요, 포도알. 예. 어떻게 보면 그 새우회하고도 비슷한 맛도 나고 그래요. 다음은 랍스터 몸통과 함께 각종 해산물로 꽉 채운 랍스터 해물탕입니다. 이 비주얼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저 진짜 오늘 여러 번 놀라요.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더 놀라실 겁니다. 와, 문어예요? 꽃게다, 꽃게. 꽃게도 있어요. 살이 차고 알이 찰 때라 꽃게가 괜찮습니다. 바다의 맛이 한가득 담긴 랍스터 해물탕. 국물 맛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이 맛은 암다다시. 와 진짜 시원한데 되게 그 깔끔하게 매워요. 그래가지고 매콤함이 탁 들어오면서 아까 먹었던 그 회를 딱 눌러주는. 느끼한 부분을 이 해물탕으로 깔끔하게. 시원한 국물 맛에 1등 공신인 해산물도 취향대로 즐길 수 있고요.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다 보면 추위마저도 어느새 사르르 녹는 듯합니다. 아 근데 또 이거 먹다 보니까 다시 회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저희는 무한리필을 해요. 갖다 드시면 돼요. 회가 무한리필이라고요? 예, 무한리필합니다. 회를. 왜요? 아, 회를 드시다가 좀 부족하실까 봐 그래서 무한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무한리필은 들어봤어도 회 무한리필은 생소한데요. 실제로 이곳에선 메인 메뉴를 주문하면 4가지의 회를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고요.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손님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만하면 가성비 맛집으로도 그만이죠.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 싱싱하고. 1층에서 직접 잡아서 이렇게 바로 썰어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도 제 등치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시켜 먹는 회랑 무한리필이랑 식감이랑 다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집 가성비 좋다는 거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진짜 가성비 짱! 방어회 짱! 맛도 짱! 짱짱! 어느샌가 겨울이면 꼭 먹어야 하는 수산물로 자리 잡은 방어. 기름진 고소함에 부위별 다채로운 식감은 따라갈 자가 없고요. 신선한 랍스터회와 얼큰한 해물탕까지 겨울바다의 맛으로 입맛도 살리고 영양도 채워보면 어떨까요?